안녕하십니까. 진솔한 만남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KCBS 초대석. 오늘 559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울종합복지관의 손지선 사무총장님, 이유림 소셜서비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손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종합복지관에서 소셜서비스팀 매니저로 있는 이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 두 분 들어오니까 우리 오피스가 막 상큼하게 분위기가 살아나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종합복지서비스센터 한울복지관이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또 현재 규모와 주요 사역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울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1987년도에 시카고 노인복지센터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은 노인복지 사업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2006년경에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울이라는 이름을 도입하게 됐고요. 그 이름을 이제 한울로 바꾸면서 연장자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그리고 전 세대들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의 사무소, 시카고 북부 레이크에서 260여 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매년 8천여 명에 가까운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홈케어, 그리고 뉴트리션, 우리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이민 서비스, 그 외에도 커뮤니티 교육 서비스, 그리고 상담 서비스, 그리고 또 소셜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저 한울복지관 한인들에게 정말 친숙한 기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참 궁금했는데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최근 연방정부의 세금 삭감 정책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올해 7월 4일이었죠. 네.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 할리데이가 있는 날 우리 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으로 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줄여서 OBBA, 오빠? 맞아요. 오바. 이렇게도 재미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이 OBBA라는 비를 또 HR1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의 가장 주요 내용은 사실은 거의 1000장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의 법안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만 조금 오늘 소개를 하자면 우리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계시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또는 스냅 또는 오바마 보험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조금 축소화되고 있고 보험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에듀케이션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지역에서 이 이민 단속팀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스라는 기관에서 그 언다큐멘티드 우리 멤버들을 조금 이제 집행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지금 미국에 있는 다양한 난민 또는 망명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 일반적으로 계시는 저소득 연장자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에게까지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법안을 통해서 거의 33만 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향후 10년 동안 주정부가 약 52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그 프로그램은 우리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나이들이 이제 거의 다 그 혜택을 받는 나이들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 이런 정책이라든가 체인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게 그 정책 변화가 한인 사회에 미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민 사회에 불안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이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들이나 아니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 거에서 조금 두려워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또 이제 특히 해외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조금 무서워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공적 그 부도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주권을 받은 지 이제 5년이 지났거나 시민권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대부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고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긴 하는데요. 네. 연방 빈곤선이 이제 100%를 초과하는 그런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메디케이드 경우에 빈곤선 100%를 초과를 하더라도 65세가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스펜드 다운 메디케이드라는 보험을 통해서 메디케이드 같은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빈곤선을 넘게 되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좀 있고요. 또 특히나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컴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정책이 2027년도 1월부터는 근로 여건을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19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이제 직업 훈련을 참여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도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네.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애인이시거나 혹은 임신을 하신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 근로 요건에선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안이 2027년 1월부터 네. 효력을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네요. 그 세금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관의 예산이나 프로그램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되나요? 아무래도 사회복지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받는 베네핏들 그런 금액들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을 이제 못하고 이제 그런 베네핏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나 많이들 받고 계시는 프로그램인데요. 푸드 스탬프라고 이제 그런 식재료를 구매를 할 때 많이들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연방 정부의 지원이 좀 감소가 있어서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연방 정부에서 주는 이제 지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 주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받는 베네핏의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부분 중에서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텍스 크레딧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이전에 지금까지도 원래는 이제 ITIN 넘버라고 해서 소셜 번호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텍스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 그 ITIN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ITIN 넘버를 가지고도 세금 공제가 가능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소셜 번호 SSN이라고 하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지만이 그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특히나 퍼블릭 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민자들의 이제 복지 혜택을 접근하는 것을 조금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뭐 변화가 많네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좋은데 뭐가 삭감이 되고 하니까 우리 한인 이민 사회가 더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저소득층, 노년층
이민자 가정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유형의 합법적인 이민자에 대한 그런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난민이라든지 망명 허가자, 가석방자 혹은 이제 학대를 받은 배우자라든지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그런 합법적으로 이민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박탈이 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메디케이드 신청을 못하고 오바마 케어를 많이 맞아요. 신청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이 이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 보조 그 크레딧에 대한 그런 보조금이 전면 배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알파 펀딩이라는 게 있어서 네. 보험료가 조금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낮은 되게 금액으로 쌌죠. 네네. 됐었지만 이제 올 말로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펀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인상이 크게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기 좀 많이 있긴 하는데요. 지금 올키즈라든지 맘스앤베이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테이트에서 주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민 신분과 관련 없이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앞두고 있다. 내가 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뜻 봐서는 이게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분들에게는 네. 크게 상대적으로 뭔가 혜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향후 10년을 보자면 이제 공공재정으로 운용되는 이제 그런 보건 프로그램들의 대대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혜택의 범위가 좋아질 것으로 네.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모두가 다 필요한 조항이고 네. 정말 여러 가지 변화에 두 분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사회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준비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 이용 중인 내가 지금 네. 갖고 있는 복지 혜택이나 보험 관련해서 앞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변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복지 프로그램은 이제 리뉴를 하셔야 돼요.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갱신 편지가 오거나 그런 연락이 왔을 때에는 꼭 갱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뭐 1차적으로는 이런 많은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역시나 저희와 같은 이민단체들, 난민단체들 또는 시니어 복지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다양한 옹호 활동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대신 대변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사실은 계속 펼쳐오고 있는데요. 사실 몇 개월 전에 이 노인복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미국의 Older Americans Act라는 중요한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삭감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저희 한울복지관은 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 우리 또 기관을 또 사랑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포함해서 또 한울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에 있는 모든 시니어 센터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레지슬레이터들에게 전화하고 편지 적고 이렇게 막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걸 세이브를 한 경험이 또 있었었고요. 네, 중요한 일 하셨네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어떻게 이민자들에게 또는 연장자분들에게 더 불리한 법안이 생긴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런 옹호 활동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 권리로 옹호 활동에 꼭 참여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또 이런 연방 정부에서 오는 펀드들이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 있겠지만 한울은 이제 이런 정부 그랜드뿐만 아니라 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나 재단이나 또는 개인 또는 콜포레이션들의 후원금을 또 지속적으로 모으려고 더 열심히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그동안 한울 복지관에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아, 네. 제가 벌써 2002년도에 왔으니까 23년 정도. 네, 그럼 대학 졸업하시자마자 바로 첫 직장, 또 애착도 많으시겠어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시작한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귀중한 경험으로 이런 연방정부의 큰 변화에 그런 값진 경험이 큰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신 이야기라서 더욱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효사랑 큰 잔치와 앞으로 한울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